안녕하세요. 돈 요정 민키 언니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주부가 월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7살 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다가 지금은 디지털 노마드로 엔잡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온코치 김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코치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셨어요. 그쵸? 네. 디지털 노마드가 영어라서 뭔가 접근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디지털로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쉽게 돈을 번다.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좀 부업처럼 작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좀 SNS, 인스타그램, 블로그 통해서 물건을 파는 마켓을 하고 있고요. 코칭과 강의를 해서 이렇게 또 돈을 벌고 최근에는 이렇게 책도 나와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기 키우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뭔가를 하나 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부지런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기까지는 분명 시행착오도 있었고 계기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진짜 평범한 삶을 꿈꿨는데 평범한 삶 그 이하로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나답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게 좀 비전 보드라는 걸 만들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저에게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민키 언니님도 비전 보드를 갖고 계신가요? 비전 보드를 가지고 있죠. 그럼 몇 살 때 이걸 만드신 거세요? 비전 보드를 처음 재테크를 시작할 때,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20살 때 저는 처음 만들어 봤어요. 구체적으로 비전 보드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전 보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서만 쳐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이미지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가족과 해외에서 한 달 살기가 이제 꿈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한 달 살기라는 이미지를 검색하면 그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PPT, 파워포인트에다가 한 장씩 붙이고 또 저는 이제 뭐 글 쓰는 걸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제 글 쓰는 노트 그리고 저는 이제 잠자는 동안에도 이제 돈이 들어오는 돈나무 그래서 이제 돈나무에다가 돈들이 이제 흩날리는 이런 것들을 한 장의 그 PPT에 이제 담아가지고 이걸 출력해서 저의 그 거실과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해서 제가 이제 꿈꾸는 미래가 이 한 장의 이미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하다 보면 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계속 비전 보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나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현재도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좀 자존감을 올려주는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전 보드를 내가 잘 보이는 곳에 거실, 핸드폰 여기에 이렇게 내가 이룰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뭐 이미지들을 딱 묶어서 해놓으면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잘 피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만 조금 귀찮아도 뭔가를 하면 이 비전에 내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네네, 맞아요. 오늘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은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책에 보니까 사실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쉽게 되는 법, 이렇게 평범한 주부가 되는 법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나머지 1단계가 비전 보드인 것 같고 나머지 2단계부터 5단계는 여기 책 안에 있는 거죠? 네, 저희 책에 자세한 내용 담겨져 있으니까요. 일단 비전보드 만들어 보시고 그 뒤에 어떻게 부자의 길로 가는 로드맵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5단계까지는 저희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첫 문장에 나는 평범한 주부이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니까 나답게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옹코치님이 주부이고 아기를 키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답게로 연결된 거잖아요. 네. 모두 다 워킹맘이나 모두 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주부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핵심이 아마 나답게라는 말로 나에게 맞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나답게 돈 버는 법,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나답게라는 말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의 일상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선은 찾아서 그것을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까지 좀 확장을 시키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옷이 좀 계속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 옷을 조금 도매가로 싸게 구입을 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이걸 인스타에다가 판매를 하는 걸로 해서 돈을 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 구매하는지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할지까지 가시면 훨씬 더 좀 폰으로 부수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은 사실 뭔가 좀 나랑은 거리가 먼 느낌이 확실히 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걸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돈을 벌까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를 키우고 아기 옷이 필요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마켓을 열어서 물론 온라인상에서 마켓을 열어서 이렇게 부수입을 내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관심사가 있고 내가 환경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뽑아서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것도 아주 쉬운 접근이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인스타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인스타 마켓이라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얘기는 인스타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라고 딱 못 박아 버리실까봐 지금 약간 제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사실 이 경험들은 옆에서 제가 들어봤을 때 돈 버는 법은 다들 비슷해요. 근데 그게 수단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옹코치님은 인스타로 돈을 버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앱테크나 다른 걸로 돈을 버는 거고 그 도구가 다 다른 거지 방법은 다들 비슷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스타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인스타라고 딱 못 박지 마시고 이걸 다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접목하면서 약간 변형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스타 마켓 그거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채널이 네. 인스타 초보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아이 키우고 나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쯤 막상 아이 어린이집 들어갈 그 시간, 남은 시간에 뭔가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인스타가 좀 뜨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인스타를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초보셨군요. 네, 개설도 안 했던 상황인데 막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막 알려주는 강의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처음 개설을 하고 처음에 인스타 피드를 올리고 나서부터 그냥 저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가게옷을 팔아보자. 인스타를 개설했어요. 우리 개설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인스타 피드는 인스타 글을 올리는 거예요. 사진 올리고 글을 올리는 걸 인스타 피드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줄 알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팔로워를 늘리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올려서 판매하는 거니까 물건은 어디서 떼오는지 아니면 뭐 판매 구조 이런 것도 약간 궁금은 해요. 네네. 일단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인스타 마켓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는 기존의 어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입점 이런 것들 보다는 좀 더 그나마 쉽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인스타그램의 그 좀 특징을 보자면 저의 일상을 좀 소통하듯이 공유하면서 사람들과 댓글로
그리고 좋아요를 하면서 그 팔로워를 모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팔로워를 1000명은 모으자. 이 목표를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모으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도 정말 빨리 열심히 하면 2달에서 3달 정도면 전 1000명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특이하게 인스타그램은 선팔, 마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블로그로 따지면 서로 이웃 맺기처럼 내가 먼저 선팔을 할 테니 마팔, 같이 팔로우를 해줘.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좀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내가 어떤 물건을 좀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뭘 팔지, 아니면 타겟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를 찾아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아기 옷이 필요한 엄마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 거라고 생각하고 인스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을 위주로 육아 스타그램, 뭐 육아맘 마팔, 육아맘 소통해요,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해시태그를 찾아가지고 계속 좀 소통하고, 이제 저희 아기 사진, 키우는 부분들, 뭐 어디 나들이 가는 부분들, 이런 사진들을 좀 꾸준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팔지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에 공동구매 마켓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공동구매 전용 도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파라스타, 그리고 소비도감, 이런 식으로 뭐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다가 공동구매 사이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샘플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다음에 이 물건들을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이랑 영상에 이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초코바, 아침에 먹는 뭐 든든한 초코바를 내가 판매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식탁에 놓여져 있는 초코바, 그리고 뭐 출퇴근할 때, 출출할 때 가방에 휴대성이 좋은 쏙 들어가는 초코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어 놓고서 인스타 피드에다가 좀 꾸준히 올리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동구매 기간이 딱 됐을 때 그 사이트 링크를 그 인스타 프로필 링크 그 주소로 딱 옮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붙여 놓으시면은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제가 받을 수 있고요. 인스타 피드만 잘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그 공동구매 마켓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은 인스타 피드가 한 1000명만 돼도 그 협찬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제품을 받고 사진 한 장, 뭐 영상 한 장 이렇게만 올려도 그냥 그 제품을 되게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팔로우 수가 한 5,000명, 10,000명 이렇게 넘어간다 하시면 여기에 협찬 제품 플러스 금액까지, 협찬 비용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앱테크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쏠쏠한 부수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앱테크는 한 번 해서 딱 한 번의 수익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인스타 마켓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뭔가를 해놓으면 그래도 기간 내에는 나한테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조금 더 내가 일을 덜 하고 벌 수 있는 수입이 되는 구조네요. 네. 보니까 인스타는 약간 감성이 많이 작용하는 곳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출근을 하는 회사원인데 아침에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초코바에 녹여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사진, 먹으면서 사진, 이러면 누구나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나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또 그 기간에 구매가 이루어지고. 네. 생각해보니까 또 인스타는 가격 경쟁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할지 인스타 마켓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두 개를 다 해봤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을 알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나의 일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딱 대놓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반면에, 네이버에서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최저가 경쟁이 좀 치열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인스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검색을 한다고 해도 보통 그 공구 기간에는 최대한 물건을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나의 인스타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이제 하나의 통로로 그 프로필 링크만 클릭하면은 구매할 수 있게, 거기에서 뭐 최저가 검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확실히 나의 일상을 좀 더 공개하고 좀 더 소통하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스타 마켓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주변에 애플 패드를 샀는데 저도 이제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명분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럼 내가 애플 패드를 좀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부속품들 있잖아요. 액세서리 이런 거를 판매를 해서 애플 패드를 삼으로써 촬영 소품이 될 수도 있고, 이걸로 내가 뭔가 더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분들이 되니까 조금 더 제가 소비를 해도 좀 투자용 소비, 똘똘한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협찬이 들어오면 아주 땡큐죠. 땡큐. 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스타 하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옹코치님, 월 1,000만 원을 평범한 주부님이 버셨다고 하셨는데, 원래부터 인스타 잘하지 않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평범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월 1,000만 원은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어떻게 벌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평범한 전업주부의 요건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30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가 사실 저는 뭐 친정 엄마나 뭐 시댁이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온전히 아이를 키워야 했고, 그리고 한 3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돈도 별로 없었고, 제가 1년 동안 뭐 계속 인스타 마켓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그냥 단순히 아기옷만 판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아기옷 판매하다가 뭐 수영복도 팔고 무슨 우비도 팔고 장화도 팔고 가방도 팔고, 정말 저는 보면 큰 패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걸 이렇게 확장시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큰 울타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뭐 제가 뭔가 큰 전략이 있거나 그렇기보다는 그냥 이 쇼핑몰을 했으니까 사계절은 1년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해서 중간에 뭐 정말 용돈 정도 벌다가 뭐 한 월 100 정도 벌다가 한 월급 정도 벌다가 그러다가 이제 겨울쯤에 됐을 때 매출이 한 번에 빵 올라서 제가 이제 월 매출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또 머물지 않고 저는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쇼핑몰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책도 내면서 계속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냥 제가 엄마이다, 그리고 평범한 전업주부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서 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뛰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분들한테는 옹코치 김서연이 한 거면 나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월 1,000만 원을 버시니까 되게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 시작에는 다들 우리랑 비슷했어요. 그쵸? 다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일단 물꼬를 틀고 거기서 확장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스타 하는 법도 다 알려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어차피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꼭 인스타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뭐 블로그 하고 있으면 블로그에 접목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로 접목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코치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